네, 드디어 마지막 예문입니다. 이 길이는 가장 길지만 사실 내용은 오히려 심플하거든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딱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둘이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래 음식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부가세가 뭔지 알아?"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음식 가격에. 아, 부가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에도 부여가 되는구나. 그러면 부가세가 부여되는 어떤 품목의 예가 되겠죠.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방법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화가 끝나고 "세금을 어른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글쓴이가 답을 해주죠. "세금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걷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무슨 방법입니까? 세금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뜻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정의. 음, 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것이라는 종석의 생각과 달리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서 활용한 설명 방법은 예시와 정의가 되겠고요. 당연히 처음에 예시를 설명을 했으니까 중심 내용은 예, 그리고 정의를 썼으니까 개념 요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는데도 설명 방법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까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까닭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 이유가 되겠죠. 자,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결론입니다. 입니까? 네,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결과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어디 있죠? 그것은 하면서 뒤에 쭉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음, 여기가 원인이 되겠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이 돈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이 그 혜택을 받으니까 라고 포함되어 생략된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을 만들 때도 돈이 필요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일에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드는데 어디에 돈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교육을 하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또 필요하다라고 수많은 세금의 사용처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방법은 인과와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인과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을 찾아보면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했습니까? 네, 세금이 필요한 이유. 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리고 예시로 무엇을 들었냐면, 어디에 사용된지,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쓰임, 예로 든 것이 세금의 사용처였어요. 어디에 돈이 필요한가 하는. 그래서 중심 내용과 설명 방법이 이번에도 연결이 되고 있죠. 달을 보겠습니다. 세금은 그것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다.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1과 2로 나누었죠. 이거 무슨 방법입니까? 네, 구분의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라고 했네요. 이 문장 앞에서 봤죠? 맞아요. 여기서 가지고 온 건데 살짝 변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방법 뭐죠? 직접세의 뜻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 하면서 직접세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소득, 법인, 재산, 상속세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뭐뭐 등이 나오면 뭐였어요? 많은 것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제시할게 라는 뜻이니까 예시의 방법이 되겠죠. 혹은 이렇게 혹시 구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랑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게 직접세인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가 있고 걔네로 나뉜다. 크게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구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실제로 세금의 종류가 직접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분, 정의, 예시 우리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종류 맞죠? 종류를 구분했고요, 처음에. 그리고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음 문단에서는 특별히 어떤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직접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특징에는 개념도 포함되는 거예요. 직접세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예들이 있어. 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특별히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 건 없어서 읽어보십시오. 라 보겠습니다. 직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었고, 직접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접세에 대해서 나와야겠죠? 이렇게 글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요. 간접세는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라고 또 한 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간 종성기가 궁금해했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임시세 등 하면서 여기서도 간접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뒤에 문장도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그 예는 어떤 곳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앞에 다해서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접세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정의를 할 때는 당연히 간접세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종류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에 사용된 설명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를 조금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입니다. 음료수를 사 마실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동일한 음료수를 산다면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모두가 자기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걷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하다. 그쵸?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돼. 이거 먹으면 무조건 얼마 내는 거야. 하니까. 하지만 간접세는 같은 금액을 내다 보니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금액이 적어도 부담스럽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덜 부담스럽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원인, 이렇기 때문에 소득을
적은 사람한테는 부담스럽고 아니 걷는 사람에게는 편리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건 인과의 번식.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일과 세금으로 하는 일, 세금의 사용처, 용처, 쓰임,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학생인 여러분도 학용품이나 과자를 살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학생인 여러분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고 재산세, 소득세를 낼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세금의 사례가 되니까 예시의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앞에는 여기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세금으로 하는 일과 세금의 종류인 직접세와 간접세 특성을 알아보았다. 네. 이거는 여기 앞에랑 저기 지금 칸이 좁은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냥 따로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세금의 사용처 혹은 세금의 쓰임, 그리고 세금의 종류. 그래서 1번, 2번을 쓰면 되겠죠. 세금의 쓰임과 종류 요약 및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세금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펜이 안 되죠? 네.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촉구하자는 게 좀 시급하게 하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내용을 봤고요. 지금이 6시 50분 부터 제가 이거를 찍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시 20분이 되었어요. 아침이라 목이 많이 잠겨 있어서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줘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머리가 덜 깨어서 약간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찰떡까지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요. 질문은 시험 하루 전날인 월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시험 치는 당일날 질문을 하는 거는 저도 곤란하고 네,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만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일은 되도록이면 삼가주고요. 단톡방을 이용해서 8학년 단톡방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 저 혹은 다른 친구가 또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질문은 하지 않는 매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